안녕하세요. 논리와 비판에서 상황 판단을 담당하고 있는 테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1월에 실시한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 판단 4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발문을 보시면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그리고 바닥글에 하나, 둘, 세 개의 문단이 있고요. 상황이 있어요. 상황에서는 3명이 등장해요. 갑, 을, 병 3명이 등장하고 3명에 대한 뭔가 설명이 나오는데 뭐 날짜가 나오고 발명 완성, 뭐 특허 출원 요런 내용들이 뭐 중복이 돼요. 이것들이 뭔가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선지를 가서 보면 특허권은 부여받는다. 전부 다 특허권은 부여받는다. 부여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어떠한 효과 발생 여부를 묻는다. 아마 규정형일 확률이 높은데, 그래서 다시 바닥글에 와서 보면 첫 번째 문단에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부여, 이게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위에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된다 하면서 요건이라고 아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규정형이고, 우리가 여기서 특히 중시해야 되는 건 요건을 어떤 걸 쓸 것이냐를 잘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건을 보시면 첫째, 발명은 지금까지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 신규성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 그 뒤에 얘기한 건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발명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발명은 특허권을 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때 발명이 신규인지 여부는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죠. 특허청에서의 특허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특허 출원 시점에 신규성이 있는지 봐야 되겠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면 또 뭔가 내용이 나오겠죠. 신규의 발명이라도 그에 대한 특허 출원 전에 발명 내용이 널리 알려진 경우라든지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에는 특허 출원 시점에는 신규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위에서 신규성 얘기를 했는데 신규성이 없는 얘기를 하죠. 없는 게 어떤 경우가 있어요? 먼저 특허 출원 전에 발명 내용이 널리 알려진 경우 하나, 그 다음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기준은 뭐예요? 특허 출원 시점이에요.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뭔가 예외가 있네. 신규성이 아닌 내용들이 나온다. 이거는 신규성은 요걸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가 나오면 발명자가 뭐 취급된다. 근데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된다고 했으니까 신규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뭔가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신규성이 간주라고 하고 어떠한 걸 하면 되나 봅시다. 발명자가 자발적으로 상실시키는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하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뒤에 마지막 이 문단의 두 줄을 보면 신규성을 상실시킨 행위를 한 발명자가 특허 출원하는 경우만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신규성을 상실시킨 행위를 한 발명자가 특허 출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규성을 상실시킨 행위를 한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만약에 신규성이 간주라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어도 이게 만약에 신규성을 상실시킨 행위자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둘째, 여러 명의 발명자가 독자적인 연구를 하던 중 우연히 동일한 발명을 완성하였다면 발명 완성 시기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특허청에 특허 출원한 발명자에게만 특허권이 부여된다. 이처럼 가장 먼저 출원한 발명자에게만 특허권이 부여되는 건 선출원주의라고 한다.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먼저 특허 출원한 발명자가 특허권을 부여받는 거죠. 선출원주의에 그러니까 가장 먼저 출원 해야 된다. 따라서라는 데 밑을 한번 볼게요. 따라서 특허청에 선출원된 어떤 발명이 신규성 상실로 특허권이 부여되지 못한 경우 동일한 발명에 대한 후출원은
후출원은 선출원주의로 인해 특허권이 부여가 되지 않는다. 뭔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선출원된 어떤 발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신규성을 판단해 보니까 신규성을 상실했어요. 근데 똑같은 거를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후출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럼 후출원한테 그 특허권이 부여가 되는 게 아니라 후출원도 안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숨은 의미를 하나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먼저 선출원주의를 논하고 그 다음에 신규성을 판단하는데 선출원주의가 충족되고 신규성도 충족이 되면 특허권을 받지만 만약에 여기서 선출원주의에 합당한 출원이 신규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모두 특허권은 부여받지 못하겠네요. 모두. 이런 숨은 의미가 있어요. 그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대로 모두라는 게 아니라 그냥 후도 안 돼. 후회되는 것도 안 돼.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익숙해지면 알 수 있게 되는데 선출원된 어떤 발명이 신규성 상실 이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돼요? 뭐부터 먼저 하라는 걸까요? 선출원부터 먼저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후출원, 그 다음에 신규성을 판단해라 라는 숨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와서 보면 세 명이 있는데 세 명이 먼저 선출원을 보고 그 다음에 신규성을 봐야 해요. 근데 여기서는 날짜로 갖고 다 판단하는 거잖아요. 날짜로. 동일한 A 발명이니까 뭐 이거는 다 동일한 거를 중복적으로 냈겠구나 이렇게 돼 있고 날짜가 두 가지에서 세 가지가 나오죠. 각 같은 경우 완성 시기는 3월 1일. 일단은 선출원주의부터 따져야 되니까 일단 특허 출원 시기부터 볼게요. 9월 2일 날 특허 출원했고요. 을은 8월 1일 날 특허 출원했고요. 병은 7월 1일 날 특허 출원했어요. 그럼 선출원주의에 의했을 때 누가 제일 빨라요? 병. 그죠? 병입니다. 선출원주의는 한 명밖에 안 나오는 거죠? 가장 먼저니까. 병밖에 없어요. 병이 그러면 신규성이 있어? 그거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 갑은 다른 내용이 없고 완성 특허 출원만 나왔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을 같은 경우에 중간에 뭔가 뭐 게재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6월 1일 간행되어 반포된 학술지에 이거 뭐가 나오죠? 반포, 게재 뭐 이런 말이 나와요. 뭔가 익숙해요. 우리가 방금 전에 바닥글에서 이 내용을 본 것 같아요. 그죠? 특허 출원 시기에 7월 1일인데 특허 출원이 7월 1일인데 6월 1일에 그 전에 논문에 게재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성이 상실되죠. 근데 을은 8월 1일 날 특허 출원했으니까 을은 신규성의 간주를 받죠. 그러니까 을은 신규성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준 요 부분을 보신다면 형광펜을 한번 칠해 볼게요. 이거에 적용받는 거는 을만 적용받는 거예요. 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안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사족같이 뒤에 친절하게 얘기해 준 게 있죠. 따라서 신규성을 갖고 있는 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러면 갑을병 어느 누구도 특허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이렇게 답은 5번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